안녕하십니까. 등산동 Q&A 공부방 도마쌤입니다. 이렇게 시 평가 부탁하셨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학생이 읽고 분석해 놓은 겁니다. 일단 추가로 한번 하면, 자, 전체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 뭐 이렇게 감각, 그러니까 시 같아요. 그리고 느낌도 괜찮고 아이디어도 괜찮고. 자, 그런데 이제 시를 보통 이렇게 분석해 달라고 하거나 평가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아이디어가 좋아요. 이런 아이디어가 없었지?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낙엽과 사람의 관계를 아이디어로 밟았을 때 바사삭 하는 걸 부른다고 딱 하면서 그 아이디어 하나로 출발을 한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뭘까요? 이렇게 말라비틀어진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봄의 느낌을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디어가 시든 수필이든 뭐라고요? 보통은 깨달음을 전달을 많이 해요. 그 깨달음을 전달을 하기 때문에 느낄감, 움직임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이렇게 감동이 있었을 때 예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술성을 획득하려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든 내면에 이렇게 깨달음이 뭐 교훈성과 결부돼서 뭐 나쁠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인생에 대한 성찰, 반성이 들어가줘야 그래야 이제 예술이라고 할 만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저도 시를 막 끈적끈적 써놓으면 말기는 좋은데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은데 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선생님들한테. 그러니까 말은 멋진데 뭘 얘기하고 싶냐 라고 했을 때 밑에 걸 보면 학생이 이렇게 모순이라고 써놓은 거는 맞습니다, 제 생각에도. 왜 그러냐면 이게는 바사삭 낙엽이 나를 부른다 이렇게 되면 나와 낙엽의 관계, 존재 관계를 죄송합니다, 바사삭이라는 소리로 특징을 진 거잖아요. 그러면 바사삭 했을 때 이 바사삭이라는 소리가 깨달음을 무엇을 줬는지를 전체를 관통해서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약자에게만 잔인하다 했을 때는 내가 약자를 강력하게 짓밟은, 이렇게 이거를 생각을 했나? 그럼 미안함이 강했나? 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미안함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표현 방식에서 이렇게 걸음을 멈춘다거나 헤아리지 못했을까? 라거나 이런 건 나쁘지 않아요. 이건 고민이거든요. 그 다음에 힘없이 부서진다고 생각하는데 바사삭하고 힘없이 부서지면서 내가 소리를 불렀잖아요, 바사삭으로. 그죠? 힘없이 부서진다는 게 아니라 존재를 표현한다고 생각을 해야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이 바사삭하고 부르는데 힘겨워서 불어서 사라지면 낙엽에 대한 낭만? 뭐 이런 거? 낙엽에 대한 가치? 뭐 이런 게 너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럼 과대하게 여기까지 진행시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분은 직유법이나 비유법이나 이런 표현법 하나도 없어도 되거든요. 그냥 담담하게 써도 되거든요. 뭐 이런 거는 꼭 필요할 때 넣으면 되는 건데, 이런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주제로 이것도 주제성이니까, 글이니까 어떤 깨달음으로 어떤 감동을 전달하고 싶고 내가 본 삶의 의미를 뭘 전달하고 싶냐, 그 순간의 포커스, 마치 한 장에 한 1초에 아니 0.5초의 느낌, 이거를 여기다가 심화해서 설명하든지 전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느낌이 있으니까 학생이 읽을 때도 모순이라고 읽고 약자와 강자의 대립으로 놓고 하는 것이 나를 부른다. 그러면 이게 첫인상, 바사삭 낙엽이 나를 부른다는 아주 좋은 문장, 이 문장을 살리지 못해서 좀 안타깝다는 거, 그죠? 동의하죠? 네. 자, 첫 번째 낙엽은 그렇고, 두 번째는 언제나 말라비를 가지는 저를 반깁니다. 오늘도 그러겠니? 메마른 마음으로 오늘 나서면 그러겠거니, 이렇게 됐죠. 근데 언제나 말라비트는 가지는 저를 반깁니다 하는데, 요 언제나 보던 말라비트는 가지의 이 느낌을 재발견하는 게 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라 하면서 새손이 났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말라비틀어진 가지가 아니라 뭐라고요? 새손에 대해서, 새손에 대해서 쓰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후두무롱 바라보고 제각을 가고. 자, 그러면 오아시스에 오래 머물다. 그럼 이 오아시스도 이상하대. 마른 나무지에서 언제나 있던, 언제나 보던 것에서 새로운 것인데,
진짜 내 현실. 그리고 오아시스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못 표현한 것 같아요. 문맥상. 왜 그러냐면 말라 비틀어진 바지. 근데 그 웃기 또 재밌는 거는 말라 비틀어진 게 저를 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논리구조에서 마른 나무가지가 있는데 이거 말고 새싹의 새순의 경탄스러움을 표시하고 싶었던 건지 언제나 나를 반겼던 마른 나무의 가치를 새로 표현하고 싶은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거지. 흐름이 섞여버렸다는 거지. 표현을 하려던 게 네. 근데 너무 시가 너무 약간 부정적인 것 같은데 네. 약간 자기의 부정적인 현실 상황을 가지고 있다가 봄의 그런 아름다움을 잠깐 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거기서부터 일부러 다시 눈을 돌려서 부정적인 현실로 다시 일부러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거가 약간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제목을 바꿨던지 제목이 봄에 대한 건데 그래서 봄에 대한 거는 새잎이랑 새순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결론이 지금 자신의 부정적인 현실로 돌아오고 있으니까 제목을 봄으로 설정을 하면 안 되거나 결말을 바꿔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표현은 학생 얘기는 이 마른 나무가지. 근데 재밌는 거는 마른 나무가지 말라 비틀어지게 나를 반기잖아. 네. 그러면 이 반기는 건 요거를 문제가 없는데 어라 새싹이 나오니까 신기하다. 그지? 그러면 현실에 만족해서 현실에 안주했는데 어라 더 희망적인 게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현실에 머무르게 되면 이런 새싹처럼 이렇게 좋은 것들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쓰고 싶었나 봐. 시인은. 근데 오아시스는 이렇게 말라지부터라는 가지가 오아시스랑 대칭되거든. 왜? 언제라고 이건 오래 머물다 이런 거거든. 그럼 이 단어가 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오아시스는 또 그 마른 나무 가지하고 말라 비틀어진 건 또 다를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이 말라 비틀어진 가지를 재발견했든지 새싹을 재발견 둘 중에 하나를 포커스를 맞추는데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라는 거지.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말라 비틀어진 가지가 반기고 그래서 그러겠거니 반기는 마음으로 가고 그랬더니 새싹이 나와. 근데 슬픔의 가뭄이래. 반겼는데.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돼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다시 제갈길로 갑니다 하는 것이 약화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가 맞게 써있는데 그러면 왜 이런 말이 발생하냐. 첫 번째, 시를 아이디어를 잡아 사람들이 그런 다음에 이제 깨달은 감동 주제를 전해야 되는데 이 전달할 때 이 흐름 자체를 이렇게 도식화해야 되거든. 이렇게 이거 다음에 이거 이렇게 마인드맵식으로. 그래서 이 소재들의 상관관계나 아니면 전체적인 흐름이나 아니면 감정의 정서의 맥락을 흐름을 이렇게 잡아놔야 되거든. 이 흐름 자체가 어느 정도 그래도 논리 구조가 맞춰져야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거든. 근데 그 흐름 구조를 했을 때 그러면 이 흐름 구조는 어디서 보는 거냐? 시험 볼 때도 뭐든 여기 이 서술어가 연결되는 과정을 보고 분위기, 어조, 태도, 느낌, 정서 이런 게 달라진다고 하거든. 근데 여기서는 반갑다고 그랬고 여기서는 메마르다고 그랬고 여기서는 슬픔이라고 그랬고 가뭄이라고 그랬고 여기서는 돌아간다고 그랬고 이거는 잊고 말 테니까 이렇게 됐죠. 그럼 잊고 말 테니까 돌아가세요. 어디로? 제갈길로? 그럼 슬쩍 가뭄에 적셔. 그러니까 메마른 마음은 근데 반격 그게 안 맞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많은 감정을 집어넣었다고. 그래서 처음에 시를 쓰는 사람이 아이디어를 잘 잡고 어떤 느낌, 깨달음을 쓰려고 하는데 그것들을 쓸 때 이렇게 도식화를 하지 않고 너무 많은 이야기를 담으려고 하니까 한순간에 포커스 0.5초, 0.1초의 마음을 써야 되는데 다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여러 가지 감정이 잡히니까 사람들은 이제 하나의 줄거리를 잡고 하나의 느낌을 잡고 싶은데 그게 쉽게 안 잡혀지게 만드는 요인이 돼. 왜? 너무 많은 걸 전달하려고 하니까. 됐죠?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언제나 말라비틀어진 가지들이 저를 반깁니다. 오늘도 그러겠거니 메마른 마음으로 눈을 나섭니다. 그런데 반긴데
야, 나 마른 가지야 반갑다 하고 나가는데 반가운데 메마른 마음이야. 반가운 마음이 메마른 마음으로 변했어. 어라 이상하네. 백홈 세입들이 나와. 메마른 마음에 세입. 그럼 요거는 나쁘지 않아. 근데 슬픈 가슴은 적십니다. 요것도 여기 두 개도 연결이 돼. 휘정한 눈으로 두리번거리다 제 갈 길을 다시 갑니다. 슬쩍 가문을 겹치고 제 갈 길을 갑니다. 그러면 새싹을 봤는데 사람들은 그냥 제 갈 길을 간다는 거지. 이렇게 반가운데도 어라 하면서 가뭄을 적시는데 그냥 간다고. 오아시스에 오래 머물다 보면 이게 뭐고? 세입, 새싹, 새손 이게 오아시스여야지. 그러면 오아시스에 오래 머물다 보면 진짜 내 현실을 잊고 그러니까 현실로 돌아가서 그냥 현실을 해라 이런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나무 마른 나무가 반가운 이유. 그래서 늘 일상, 여기는 일상이거든. 그러면 이거는 일상으로 돌아가세요. 이런 걸 보더라도 시의 주제가 이렇게 되지. 일상에 머무는 대로 돌아가세요. 이렇게 반가운 걸 보더라도. 그럼 좀 이게 뭐랄까 너무 여유가 없어. 가치를 발견했는데 이걸 못 살린 거야. 자, 이거는 바삭바삭 낙엽이 나를 부릅니다. 이게 되게 좋아. 바삭바삭. 이게 되게 좋아. 반짝 걸음을 멈춥니다. 아, 그를 해결하지 못한 걸까? 더 내림입니다. 부서집니다. 잔인한 걸까? 이렇게. 헤아리지 못했는데 확 내디뎠어. 헤아린 다음에 가지도 않고. 그래서 보고서 부서집니다. 나는 잔인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를 부릅니다는 나와 낙엽의 관계를 좀 더 디테일하게 성립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가면서 떠오르는 생각을 순차적으로 그냥 써버린 거지. 이것도 지나가면서의 순차적인 생각. 자, 그러니까 이분의 글의 특성은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 일을 떠오르는 순서대로 보는 대로 딱 쓰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좀 더 자세히 쓰고 수필을 쓰면 더 맞을지도 모르겠어. 수필. 근데 이 수필을 쓰더라도 이 시가 아니라 수필을 쓰더라도 이 전체적인 단락의 인간관계 마인드맵처럼 이렇게 이거 다음에 이거 그래서 이거랑 연결되고 이렇게 도식화된 마인드맵을 먼저 작성을 한 다음에 이 전체를 통해서 뭘 전달하고 싶은가를 명확하게 해서 욕심을 줄이고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삭제해나가고 이거 지우고 이거는 지우고 이렇게 해야 더 명확해지겠구나 이렇게 하면 개선이 될 것 같은데 됐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